안녕하세요. 송쌤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1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모양은 어떤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고압 전선이 있는 지하철에서는요, 나침반이 열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실험은 카드로 달아놓도록 하고요. 이 나침반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가 요 위에 있는 고압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석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의 자기장에서 발생되는 힘인데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다른 극 사이에서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고요.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 주위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막대 자석 위에 유리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 일정한 모양이 잡히게 되는 힘이 발휘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은요, 철가루나 나침반 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요, 나침반의 바늘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 쪽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나침반을 놔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막대 자석 주위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런 선을 이렇게 철가루가 배열된 선을 연결하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나옵니다. 지구의 북극 부근이 S극, 남극 부근이 N극인 거대한 자석과 같은데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구의 영향을 이제 나침반의 바늘이 자기력을 받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나침반의 모양을 연결하거나 철가루의 배열을 연결하면요, 자기력선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의 특징은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에서도요, 나침반이 N극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막대 자석에서도 N극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향이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N극 같은 경우는 X극을 찾아가려고 해요. N극 끼리는 서로 이 자기력선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N극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극일 때는 S극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한 개를 놓았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자석을 두 개를 놓았을 때에는 극에 따라서는 다양한 모양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이 겹치거나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우리가 막대 자석을 사용했을 때 클립을 여기다 붙이면 잘 붙나요? 아니면 여기다 붙이면 잘 붙나요? 그렇죠. 양 끝단에 있는 쪽에다 붙이면 조금 더 잘 붙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력선을 관찰해보면요, 자기력선이 촘촘한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자기력이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류를 만드는 자기장은요, 자기장은 꼭 자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나침반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도선 주위에 놓은 나침반의 자침이 회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침반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이 도선에서는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덴마크의 과학자가 웨르스테드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실험을 할 때 이 도선에서 이제 열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 나침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침반이 갑자기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팽그르르 계속 전류가 흘려줄 때마다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자석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직선, 원형, 코일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진짜 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송쌤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